일각 8의 3절 제이얼 랭킨 사이클 또는 줄여서 제이얼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랭킨 사이클에서 효율을 높이려면 보일러의 압력을 높이면 되는데 보일러의 압력을 높일수록 터빈 출구에서 건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습전기가 많아지게 되고 터빈 날개에 침식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성능이 저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DS 선도에서 이렇게 랭킨 사이클에서 효율을 높이려면 이 터빈의 압력 높이면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상태에서 오면은 이렇게 압력을 높이면 터빈의 건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여야 되겠죠. 이 건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열기에서 다시 가열합니다. 과열기에서 여기서 건포와 전기를 쓰지 않고 더 가열하면, 즉 과열하면 터빈의 건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최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최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온도가 뭐 100도, 200도 이런 것은 아니고요. 300도, 400도, 500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이 아주 고온의 수증기, 말이 수증기지 이 정도면 연소가스나 비슷한 그런 뭐 연소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아주 높은 온도니까 이 높은 온도의 수증기가 터빈에 들어오면 터빈 재질 등의 내구성이 문제로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최고 온도를 올리는 과열 온도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하나로 하나의 터빈을 사용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림 1처럼 두 개의 터빈 1과 터빈 2,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을 사용해서 터빈에서 일을 한 다음 3에서 4 팽창해서 일을 한 다음 다시 이것을 보일러에 보내서 보일러에서 가열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열기라 그러고 이것을 제열이라고 하죠. 리히트라고 합니다. 리히트 한 다음에 이 높아진 고온의 수증기를 다시 터빈으로 보내서 팽창해서 일을 두 번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는 것을 우리는 제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터빈 출구에서의 건도를 높이고 또한 더불어서 사이클의 성능,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살펴보면은 바로 2, 3 그림 TS 선도를 볼까요? TS 선도를 먼저 보면은 2에서 3이 보일러에서 가열한 다음 2를 하는데 3에서 4까지만 먼저 3에서 4까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면 터빈입니다. 터빈에서 일을 한 다음 다시 4에서 5 그것을 정압 과정으로 4에서 5까지 다시 가열합니다. 그 부분이 제열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5의 상태에서 터빈에 들어가서 6의 상태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4, 5 과정이 4에서 5 과정이 제열 과정이라고 하죠. 4에서 5 과정이 그림에서 6 과정. 이것을 HS 선도에 나타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에서 2 펌프, 2에서 3이 가열하고 다시 3에서 4가 터빈 1, 4에서 5가 제열, 5에서 6이 터빈 2, 저압 터빈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제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 제열 사이클의 주된 목적은 그림에서 보듯이 터빈 출구에서 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바로 하나의 터빈을 하면은 건도가 이렇게 6-가 되겠죠. 6'이 되겠지만 다시 제열한 다음에 터빈으로 보내면 6만큼 건도가 상승하게 되겠고 또한 부차적으로 효율과 성능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작동 유체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건 기본적으로 무시하면은 그런 제2사이클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 2과정 우리가 잘 아는 1, 2과정은 펌프에서의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이 되겠죠.
이때는 가장 기본 되는 식이 WP는 H2 빼기 H1이 되겠고, 또는 이 H2가 뭐 압축의 경우는 잘 안 주어집니다. 잘 안 주어지는 경우는 WP는 마이너스 WS 2를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WS는 VDP. 근데 V가 V1으로 일정한 V로 해서 P2 빼기 P1 적분이 되겠죠.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펌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펌프의 동력을 E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에서 정압 가열 과정이 되겠죠. 보일러에서는 바로 2에서 3 요 과정이죠. 2에서 3 쉽죠. QH1 그때 가열되는 열이 QH1이 되겠고, 그것을 면적으로 나타내면은 면적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1 요만큼이 QH1이 되겠죠. QH1 는 H3 빼기 H2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에서 3 과정이 다시 2에서 3 과정 그렇고요. 3, 4 과정이 바로 터빈에서의 등엔트로피 팽창 과정이 되겠습니다. 3, 4 과정이 이거죠. 오늘 그림에 보면 3, 4 과정에서 터빈 2를 합니다. 이때 일을 하는 것이 W 터빈 1이 되겠고, 당연히 H3 빼기 H4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 5 과정은 이 과정이죠. JL 과정이죠. 오늘 그림에서 보면 4, 5 과정은 JL. 역시 리히트, 다시 가열하는 것이니까 이때 공급되는 열이 QH가 되겠고, QH2라고 되겠죠. QH2는 H5 빼기 H4가 되겠고, 요 공급되는 열은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으로 나타내면은 이만큼의 QH2가 되겠습니다. 5, 6 과정은 그림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5에서 6 과정 이렇게 터빈이 1이 되겠죠. 근데 터빈 두 번째 터빈이니까 WT2는 당연히 H5 빼기 H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 과정. 이거는 뭐 쉽죠. 6.1 과정은 바로 6에서 1 과정 그림에서 보면 6에서 1 과정은 QL이 되겠죠. QL은 뭐 쉽게 H6 빼기 H1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터빈 1과 고온에 공급되는 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죠. W 터빈이라는 것은 W 터빈 1 플러스 터빈 2. 터빈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면 여기 3, 4 과정이고 5, 6 과정에서 2를 두 개 하는 거니까 H3 빼기 터빈 1, 터빈 2. QH는 여기서 공급되는데 두 부분이죠. 2, 3에서 공급되고 4, 5에서 공급되고, QH1 플러스 2, 3에서 공급되고 4에서 5 이렇게 해서 우리는 터빈 1과 공급된 일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제열 사이클에서의 순1이라는 것은 이걸 W 네트는 W 터빈 빼기 WP니까 W 터빈은 요거 계산한 거 대입을 하면 될 것이고, WP는 쉽죠. H2 빼기 H1 또는 Q 네트는 QH 빼기 QL 같은 개념이죠. QH라는 것은 QH1, QH2 두 개 합한 것이 QH고, QL이라는 것은 여기서 냉각되는 QL이 되겠죠. 제열사인 호율은 뭐 QH분의 W 네트로 구할 수도 있고, QH분의 요거 즉 1-QH분의 QL로서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 위에 TS 선도의 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QH는 어떻게 되나요? QH는 AE3BA 이렇게 AE 이걸로 할까요? AE3B-A 여기 QH1이고 QH1 플러스 QH2는 면적 B- B-4, 5, B-B 요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요 두 개 합한 것이 QH1이 되겠죠. QH1이라는 것은 이걸 다 합한 게 QH1이 되겠습니다. QL이라는 것은 면적 A16BA가 되겠고, 요 면적은 바로 요거죠.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W 넷대가 되겠죠. 차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너무 크게 그렸나요? 너무 진한 걸로. 이 부분이 QW 넷대입니다. 이 부분이 W 넷대가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W 넷대는 다시 그려보면은 W 넷대는 그려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즉, 요거와 요거를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로 다시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면적 1, 2, 3, 4, 5, 6, 1. 다시 적으면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노란게 표시된 부분이 W 네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은 QH분의 QH라는 것은 QH라는 것은 이것분의 그림으로 그냥 그릴게요. 이것분의 이 부분이 되겠죠. 빨간 거 이렇게 해서 요거 두 B가 바로 효율이 되겠습니다. 제이얼 랭킨 사이클에서 50kPa의 포화액 상태의 물이 이때 갑니다. 1입니다. 1 상태에서 물이 펌프에서 5MPa. 자, 요게 50 그림에서 보면 요게 50kPa이고 요게 5MPa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공급돼서 보일러 전부 건포화 전기가 된 다음에 이 3이죠. 3이 아니고 요 단계죠. 다시 5MPa 350도씩 과열 전기. 3입니다. 여기 온도가 350도라는 얘기죠. 350도까지 가열되어 고압 터빈에서 2를 3사를 하고 요게 2MPa이네. 중간 압력이 2MPa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정압에서 이 2MPa에서 다시 350도까지 가열된 다음에 다시 저압 터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때가 W 터빈 2가 되겠죠. 일을 한다. 단위 질량당 펌프 1 WP 고온에서 공급된 열 QH 터빈 1 WT 응축기에서 방출될 영 QL 터빈 효율 에타 질량 요량 M- 이럴 때 제일 랭킨 사이클은 순동력 W.net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일 랭킨 사이클은 복잡하고 만약에 이 그림이 안 주어졌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림이 주어지면 좋겠고 그러면 이 단계가 각각 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필요한 포화전기표와 과열전기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TS 보통 이제 우리는 HS 선도를 더 간단하고 그리기 쉬우니까 더 많이 이용하고 보입니다. H2 이런 눈에 바로 보이니까 HS 선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PB, PG 요거는 주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먼저 펌프 1, 2과정이죠. 2과정, HS 선도부 1, 2과정,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때 공급해주는 일이 WP가 되겠습니다. WP는 당연히 H2 빼기 H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H2가 안 주어져 있다 이거죠. 이 H2가 압축액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식을 요거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VDP 근데 V는 V1은 주어져 있으니까 V1은 이 50kPa에서의 포화전기 펌은 50kPa에서의 포화액 요거죠. 0.001033 0.001030이고 P2 빼기 P하는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1630이고 여기 5MPa이니까 요거는 5000kPa 요거는 50kPa 여기 키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답에도 여기 키로를 넣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H2나 H1 모든 연료각
테이블이 수증기인 경우 킬로줄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킬로 파스칼로 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SI 단위 그대로 할래 이러면 이거는 50000 파스칼 빼기 50000 이렇게 기본 단위로 했다면 답은 5099가 나오겠고 기본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단위 킬로그램당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이클 할 때는 특히 전기 사이클 할 때는 주로 여기 K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 킬로파스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 답에도 똑같이 킬로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에 공급된 열과 터빈 E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 보일러에 공급된 E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거죠. 보일러에 공급된 E는 2, 3 과정에서 보일러에 공급되고 그 다음 또 있죠. 4, 5 과정 4에서 5 과정이 보일러에서 공급된 열이고 터빈 일도 역시 또 두 단계로 나누어야겠죠. 터빈 일은 3, 4에서 하고 5, 6에서 하고 이렇게 터빈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풀려면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6까지 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먼저 2, 3과정부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과정을 살펴보면은 QH1이 되겠죠. 그때 공급되는 QH1은 H3 빼기 H2입니다. 쉽죠? H3 빼기 H2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5메가 H3라는 것은 5메가 파스칼이죠. 5메가 파스칼이고 과일 전기 350도니까 여기 있네. 표에 보면은 5메가 파스칼 350도에서 H가 3068.39 항상 이게 킬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5메가 파스칼 2H2 상태는 압축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구한 식2를 사용하면 됩니다. 뭐 WP를 구했죠. WP는 H2 빼기 H1인데 이 WP를 구했기 때문에 H2는 반대로 이제 WP 플러스 H1 하면은 345.5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H3는 표에서 읽고 H3는 표에서 읽으면 되고요. 3068 H3는 표에서 읽으면 되고 H2는 계산한 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QH1은 여기다가 역시 다 키로가 붙어 있습니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QH1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 4과정은 터빈 W 터빈 1이 되겠죠. 이 과정이네요. 3, 4과정의 터빈 1인데 자, 이 4의 과정은 Pm만 주어져 있죠. 3의 과정에서 4의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엔트로피 H4를 계산할 수가 없는 P4만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3, 4 과정은 등엔트로피 과정이니까 H4를 알 수가 있습니다. H4는 S3와 같죠. S3는 5메가 파스칼에서 읽으면 되죠. 6.350도씨 여기 있네요. 6.4 5메가 파스칼 350도씨 상태니까 읽을 수 있겠죠. 6.4492를 읽으면 되고 이것이 바로 S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4492는 이 2메가 파스칼에서 2메가 파스칼의 포온도가 212.38인데 그때의 건포화 전기 SG가 6.339니까 6.339보다 크죠. 이것이 6점 그러니까 과열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열 상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온도를 찾으면 되겠죠. 6.4492는 요 사이에 있겠네요. 225도와 250도 사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한다? 보관법으로 H4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 전에 225와 250 사이가 있으니까 요 6.4492라는 것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H4를 구하면 되고 이것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죠.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뭐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분모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 0.2525가 나오고 따라서 H4라는 것은 요거 0.25에다가 요거 곱하고 뭐 이렇게 전개하면은 2853.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이 H4가 되겠죠. H4를 계산했고 H3는 아까 앞에서 읽었고 따라서 그 두 개 차이가 215.3 kJ per kg으로 W 터빈 1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호 과정이 되겠습니다. 4호 과정은 제열 과정이네요. 제열 과정에서 QH2 공급된 열 QH2는 H5 빼기 H4가 되겠고 5의 과정은 2MPa 350도니까 2MPa 350도에서 H를 읽으면 3137.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137. 빼기 앞에서 H4 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이 바로 QH2가 되겠죠. 제열 과정에서 가열된 열이 되겠습니다. 5, 6 과정 그림에서 보면 5, 6 과정이죠. 5, 6 과정은 터빈 2가 되겠죠. W 터빈 2는 H5 빼기 H6. 자, 아까 앞에와 똑같죠. 5의 6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니까 S6를 구하고 P6 두 개를 아니까 H6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5는 앞에서 읽으면 6.9583이 되겠고 이거는 2MPa 350도에서 S를 읽으면 6.9583이 되겠죠. 6.9583인데 즉 S6랑 같죠. 6.9583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압력이 P6가 50kPa니까 50kPa를 보면은 50kPa에서의 보면은 7.5939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겠죠. 포화 상태니까 근도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겠죠. SF와 SG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근도 X는 SFG분의 S6 빼기 SF 요거죠. SFG는 6.5029 SF는 1.05 S6는 S5 구한 거고 해보니까 0.902로 구해지게 되어 있고 이제 0.902가 구해지면은 H6를 구할 수 있겠죠. H6는 역시 HF 플러스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즉 H6는 HF 플러스 XHFG 340.47 XHFG X 구하면은 2419.94니까 우리가 구하는 W 터빈 2는 H5 빼기 H6 방금 구한 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바로 5, 6 과정에서 한 WT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합하면은 다 구했죠. QH1, QH2, WT1, WT2 다 구했으니까 QH1과 QH2 합한 것이 QH가 되겠고 WT1과 WT2 합한 것이 WT가 구했고 이렇게 이번 문제는 좀 길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축기차 이거는 쉽네. 이거는 H6 빼기 H1이니까 H6 구했고 H1 제일 처음에 구했고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축기에서 방출된 열은 뭐 구했고 그 다음에 QHW 앞에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1-QH분의 QL 1-QH분의 QL 하면은 30.9%라는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동력은 뭐 W넷을 구했으면은 W넷는 WT 빼기 WP 앞에서 다 구했죠. M-을 곱하면 되고 그러면은 자 여기 키로가 항상 숨어 있으니까 1의 동력의 단위는 왔던데 지금은 키로가 숨어 있으니까 4646.4 메가와트가 되겠죠. 터빈 효율은 QH분의 W넷으로 구해도 같이 나와야죠. 이게 틀리면은 안 되겠죠. 앞에는 1-QH분의 QL QH분의 W넷으로 구해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앞에 8의 2의 H를 똑같은 문제를 했습니다. 8의 2의 H를 문제 요거죠. 뭐냐면은 5메가파스칼에서 50메가파스칼로 바로 이렇게 터빈 하나로 했을 때 WT 그때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한 거는 이거죠. 지금은 요 3 상태에서 두 번 이렇게 온 거죠. 효율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대입해 보면요. 숫자를 보면은
효율이 보면은 30.2%에서 30.9%로 효율은 0.7%.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0.7%포인트 상승했고, 이거 몇 퍼센트 상승했는가 보면은 2.3% 상승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죠. 순동력은 41.16MW에서 46, 좀 많이 증가했네요. 5.2 증가하고 12.7%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율도 늘었지만 공급된 QH가 늘은 거죠. QH가 앞에서는 이렇게 뿐인데 지금은 요만큼 더, 그러니까 이거 분모가 확 늘었기 때문에 하는 일도 더 많이, 동력은 더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앞에서 근도는 이 문제에서 근도는 0.75인데 지금 0.902로 근도가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4가 바로 6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근도 상승인데 당연히 성능도 많이 상승합니다. 효율은 조금 상승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 효과는, 성능은 그보다 더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의 그림에서 그림과 같은 제일 랭킹 사이클 앞의 그림이란 것은 본문 앞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PPT에서는 제가 그림을 복사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이 저 앞에 있겠죠. 제일 생클 HS 선도에서 사이클의 효율을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HS 선도 각 부분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즉 1, 2 부분이 W 펌프가 될 것이고 2, 3 부분이 QH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4 이게 W 터빈 1이 될 것이고 4, 5 이 부분이 QH2가 될 것이고 5, 6이 W 터빈 2 6, 1 과정이 QL이라는 것을 알면 문제를 뭐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를 보면은 1-H3 빼기 H2 QH1분의 QL 아니죠. 랭킹 사이클의 효율이죠. 제일 랭킹 사이클이니까 이건 답이 아니네요. 두 번째 H3-H2 H3 QH1 H4 빼기 H4 H4 요거 QH2 QH는 분모는 QH H3 빼기 H4 H3 빼기 H4는 뭔가요? H3 빼기 H4 W 터빈 1 H5 빼기 H6 H5에서 HW 터빈 2 H1 빼기 H2 H1 빼기 H2인데 이거는 H2 빼기 H1이 WP죠. 요거 그러니까 W 터빈 빼기 W P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 부호가 틀려. 요것도 아니네요. 따라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거와 대응되는 요거네요. 요거 H2 빼기 H1이 똑같은데 요게 맞네요. 요거는 효율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볼까요? 이건 다 QH 맞네요. QH분의 H3 빼기 H2 H3 빼기 H2 QH1 H4 빼기 H4 QH2 빼기 QL 맞네요. QH 빼기 QL이니까 이것도 효율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마지막은 1 빼기 요거 QH네요. QH 요 QL 요거 오히려 쉽네요. 이것도 효율이 맞네요. 이렇게 그림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변형을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8의 3의 3절 제일 랭킹 사이클 상당히 복잡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